안녕하세요. 4장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저도 부담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여러 번 프리렉에서 했죠. 근데 강의의 길이를 보면은 대개 제가 집필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챕터의 강의가 대개 20분짜리 강의 한 2번에서 3번이면 끝나거든요. 대개 그래서 한 챕터당 1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씨뿔뿔은요, 비록 그 한 챕터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닐지 몰라도 그 강의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집필했던 내용에 비하면 한 챕터당 길이가 씨뿔뿔이 좀 두꺼워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번째 강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강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4장 완전히 다 강의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이번 강의 말고도요, 한 3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강의를 일부러 줄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요, 강의가 오히려 짧아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속 부분까지 끝나면은요, 연산자 오버로딩, 그것도 좀 길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템플릿, 예외 처리,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짧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어떤 시나리오를 묶어서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낼게요. 좀 속도를 낸다라는 게 말을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불필요한 내용들, 제가 한번 강의를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복습 삼아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생성자와 프라이빗 생성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죠.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객체 생성 메인 함수라든가 다른 클래스 외부에서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봤던 게 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형태로도 객체 생성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로 객체 생성 가능하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 두 가지 문장은요, 완전히 100%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 펄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첫 번째 인자로 얘를, 두 번째 인자로 얘를, 세 번째 인자로 얘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 생성 완료하겠다. 그리고 나서 P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표준입니다. 표준에 어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생성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성하셔도 되는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프로그래머들,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끔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필드 개발자들 중에서 객체 이렇게 생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요, 객체 생성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할 건데, 자,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성하고자 원하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원하는 객체의 이름, 그 다음에 생성 과정에서 호출할 생성자의 형태와 전달 인자, 이렇게 객체 생성 문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합한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객체 생성처럼 보여요. 결론적으로 펄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객체 이름은 P라고 주고 객체 생성 과정에서 나는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객체 생성 문법 아니냐? 객체 생성 문법처럼 보이는데, 그죠? 자, 객체 생성 문법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가져다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아주 클래스를 간결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형태로 생성자를 정의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 A를 생성하면서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컴파일을 일단 해보도록 하죠. 컴파일을 해보면 문제 안 생기네요. 자, 그럼 이게 그럼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객체 생성 문법이다 라고 하면은요,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출력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객체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죠. 자, 컴파일을 하니까 자, 문제 생기지가 않네요. 그죠? 자,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에 대한 정체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나 이거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딱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C 언어 공부할 때 이미 봐오던 형태입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것은 객체 생성 문법이 아니라 함수의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A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리턴 타입이 A 클래스의 객체이고요. 인자값을 받지 않는 보이드 형태의 함수 선언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함수의 선언은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갖다가 정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호출은 불가능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보통 함수 선언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부에다 선언하잖아요. 자, 함수 내부에 지역적으로 함수 선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함수의 선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형태의 함수 선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 선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자값 받지 않는 P라는 이름의 함수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객체 생성 문법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함수의 선언인지 객체 생성인지 혼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자,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객체 생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괄호를 빼버려라. 그냥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객체 생성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펄슨이라는 이름의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P를 생성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즉 어떠한 생성자를 호출하라라는 생성자 정보가 없으면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 호출하라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요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나는 객체 생성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지만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하나요? 발생 안 합니다. 운 좋으면은 런타임에는 에러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 타임에는 거의 대부분 에러 발생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성자 이야기하기 전에, 즉 3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는 클래스를 이러한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성자라는 걸 넣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성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는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생성되는 객체는 객체 생성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얘는 보니까 펄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서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객체 생성했었죠? 포인트 P.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객체 생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성자 정의 한 번도 안 하고도 객체 생성한 적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객체 생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객체는 반드시 생성자가 한 번 호출돼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자, 컴파일러가 뭐가요? 컴파일러가 여러분이 정의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한 클래스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의한, 여러분들이 직접 제공해주는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자,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자동으로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한 생성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디폴트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읽어가면서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생성자가 하나도 제공되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라는 것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동 삽입되는 생성자, 무엇에 의하여? 컴파일러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는 어떤 형태를 지니느냐? 자, 디폴트 생성자는요, 인자값을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객체 생성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즉 메모리 공간 할당, 생성자 호출, 이 두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나 이렇게 정의를 하시나 완전히 같은 선언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자, 여기 보면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되어 있는데 생성자 없죠? 자, 그럼 디폴트 생성자 들어갑니다. 어떠한 형태를 지닐까요?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없어요. 중괄호 열고 그냥 바로 닫아버립니다. 이러한 형태의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제공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생성자를 직접 제공을 해주나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삽입이 되나 완전히 같겠죠. 그래서 이 코드나 완전히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디폴트 1.cpp라는 예제, 그냥 예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실행도 뭐 해보도록 하죠. 자, 언뜻 보니까 뭐 디폴트 생성자를 이야기한다고 해놓고서 전혀 이상한 예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쉬운 내용은 다 이해하신다고요. 대표적인 쉬운 내용이 뭡니까? 자, 제가 디폴트 생성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성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삽입이 되는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다. 디폴트 생성자 형태는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이고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그죠? 자, 이 예제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자, 컴파일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자, 보면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P2라는 이름의 객체 생성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보니까 생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의도는 내가 객체 생성지, 생성과 동시에 원하는 값으로 x, y 초기화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끔 생성자를 정의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P1 객체 생성하면 P1 객체의 x와 y는 자, 10과 20으로 초기화 될 겁니다. 10과 20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호출하겠다.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이 경우에 어떠한 생성자를 호출한다고요?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드 생성자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그럼 디폴트 생성자가 사실 보이드 생성자의 형태를 취하잖아요. 디폴트 생성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생성자를 하나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라도 생성자를 정의해주면은 디폴트 생성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객체를 갖다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도 생성을 하길 원하고 이러한 형태로도 생성하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호출하고자 하는 생성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자,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x는 디폴트 0으로, 그 다음에 y는 역시 디폴트 0로 초기화되는 형태로 생성자를 하나 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 내친 김에 우리 다 얘기하자고요.
포인트 클래스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생성자가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둘 다 생성자의 조건은 만족시켜요. 생성자의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클래스의 이름과 함수 이름이 같다. 두 번째, 뭐죠? 리턴 타입 없고 리턴하지도 않는다. 둘 다 생성자입니다. 그럼 생성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가도 문제 안 되나요? 문제 안 됩니다. 왜? 생성자도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함수이기 때문에 10불의 함수가 지니는 기본적인 특성은 다 포함합니다. 즉 함수 오버로딩된 형태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생성자는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요, P2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이 생성자를 호출할 것이고 P1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10, 20, 0, 0가 출력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예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 자, 디폴트 생성자의 특성들, 그죠? 그 다음에 생성자는 오버로딩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생성자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0불에 함수가 지니는 특성을 그대로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요, 사실 생성자는 디폴트 매개 변수 설정도 가능한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생성자도 함수다. 따라서 오버로딩 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디폴트 매개 변수 설정도 가능하다. 디폴트 2-pp를 봐도 되지만, 그 다음에 디폴트 3-pp를 봐도 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작성했던 예제를 가지고 마저 그냥 그리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제가 오버로딩을 했는데, 자, 이번에 오버로딩이 아니라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까요? 펄슨이라는 생성자, 호출 시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전달되지 않으면 첫 번째 인자로 0이 들어온 것으로, 두 번째 인자로 0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도 객체 생성 가능합니다. 자, 객체 생성하면서 인자값 받지 않는 생성자 호출하고 있죠. 자, 인자값 전달하지 않으면서 생성자 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바 x로 0이 들어왔다고, 언더바 y로 0이 들어왔다고 간주를 하면서 객체 생성할 겁니다. 자, 우리 함수 오버로딩 공부하고 나서 디폴트 매개 변수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행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출력 결과가 역시 제대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포인트 클래스 보시고, 자, 요거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시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 재료로 넘어가서 보자고요. 자, 디폴트 매개 변수에 의해서 얘나 같은 의미예요. 왜? 우리는 아까 디폴트 매개 변수로 0과 0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 X값은 전달을 했는데 Y값은 전달을 안 했어요. 따라서 Y값은 정확히 얘기하면 언더바 Y가 되는 거죠. 언더바 Y로는 0이 들어왔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멸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좀 끝났어요. 자,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원하는 값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정보운익이라는 개념 무너뜨리지 않고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객체 생성 순서, 메모리 공간 할당되고 나서 생성자 호출 이루어지는데, 모든 객체는 생성될 때 반드시 생성자가 호출되기 마련이다. 생성자 호출까지 끝나야지만이 그것은 객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소멸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